재발을 막는 요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병원에 매번 그렇게 오시고 같이 이제 진료를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황장애 그리고 노인성 질환 진료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질환 진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이상징후라고 하면 공황발작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공황발작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신체 징후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쿵쾅거리는 것처럼 뛴다든지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못 쉬겠다는 느낌이 드는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나 심장 두근거림 뿐만이 아니라 복부에서의 불편감, 배가 아프다든지 뭔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다 보니까 이러다 내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내가 목숨에 위협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게 공황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반복해서 발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황발작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번만 발생했을 때는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또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감, 가야 될 곳을 못 간다든지 혹은 불안함 때문에 어떤 상황에 계속 있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생활에서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작만으로는 사실 진료를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행동의 변화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에서 권고되는 이제 1차적인 치료 중에 정신약물 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황발작의 발생과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분명하다고 하면 정신약물 치료는 1차 치료로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치료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신약물 치료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같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인지나 행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포함한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정신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시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권고드리게 됩니다. 이제 공황장애 재발을 막는 요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공황장애의 재발이나 지속을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문제들 또는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그 행동, 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그런 것들을 교정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그런 재발과 관련된 요인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외에 또 도움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정신약물 치료를 꾸준히 충분히 잘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정신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유지 치료를 하는 것이 재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줄인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유지 치료를 잘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 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인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교육, 그리고 훈련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제 2달에 걸쳐서 오셔가지고 30, 40분씩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치료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병원에 매번 그렇게 오시고 같이 이제 진료를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비대면으로 그리고 조금 더 구조화된 형태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에 관련한 기기들이 최근에 많이 제한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가상현실 기기를 포함해서 이런 디지털 치료 기기로서 개발된 제품이 존재하고 있고 강북 삼성병원에서도 그런 기기와 관련된 확정 임상 시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잘 정리되고 나면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치료 기기를 실제로 임상에서도 활용해서 적용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치료를 잘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나 정신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치료 내용의 공황장애는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은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안드리는 여러 가지 치료 내용을 잘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공황장애를 경험하신 많은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그 어쩔 수 없는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두려움 경험 때문에 가지고 계신 그 병 자체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정신과 치료, 정신건강학과에 제공한 치료를 잘 따라오시는 것만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걸 저는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공황장애는 두려움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그런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같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